중도입부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나 이 범주는 연구나 기관마다 그 논의가 되게 달라요. 저는 오늘 교육부랑 여성가족부의 정의를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먼저 교육부의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 안에 국제결혼가정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이제 데려온 자녀, 혹은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만을 중도 입국 자녀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 외국인 가정 자녀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국내 이주 청소년을 국내로 이주해서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라고 좀 범주를 넓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인인 귀국 자녀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탈북, 세터민 자녀들, 상국에서 자란 그런 세터민 자녀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가정 학생까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도입국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의 정의를 따르려고 합니다.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올해부터 또 새로운 초등학교도 같이 출강을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선생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다문화 학생이랑 중도입국 학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다문화 학생은 뭐 국내에서 태어났고 뭐 중도입국은 중도에 들어왔겠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저희는 한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한국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 자녀는 이게 모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2 언어 혹은 외국어, KSL 아니면 KFL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사소통도 어렵고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제 한국어로 학습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에 보시면 국내 출생 자녀는 모어로서 배우기 때문에 생활에는 문제 없지만 학습 한국어 능력은 좀 부족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저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습자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지금 어학당에서 하는 분들은 물론 비자 문제로 그냥 등록하고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들 관심을 갖고 왔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아니면 한국에 유학을 하려고 등등등 자신만의 동기가 확실한데, 지금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기의 의지로 한국에 온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부모님이 데리고 왔거나 자기는 거기 본국에 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떨어져서 혼자 와서 언어도 안 되지, 친구도 없지, 이런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자들은 동기가 없어요. 한국어를 공부할 이유를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열의가 없는데, 그런 학습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까? 교수자로서 학습자들의 능력이나 선천적인 부분을 우리는 터치해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언어적인 능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어가 중국어였는데 중국어도 발음이 되게 어눌한 학생이었는데요. 그런 학생들의 혀의 길이까지 제가 해줄 수는 없지만 그 학생이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한국어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몫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모 학습이 가장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서 앞으로의 한국어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성인 학습자들, 대학교 어학당 학생들과는 다른 게, 한국어 교수만 하는 게 한국어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정말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이것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어 교육에서의 자모 교육,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자모 교육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상자가 우선 다르죠. 보면 국어 교육은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자 교육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어문 규범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 아야, 어여, 오요 이 순서대로 교육을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소리는 학습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만 보고 내 소리랑 그 문자랑 연결 짓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의 자모 교육은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자모를 할 때 문자 교육과 발음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문 규범의 순서대로 자모를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학습자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거는 이제 2성 혹은 끝 3성 이제 이거는 모든 국가의 학습자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이 변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끄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끄를 할 수 있는데 꼭 끄가 나오면 끄를 안 하고 그가 나오면 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성까지는 먼저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끄가 아니라 이렇게 평음과 격음을 같이 가르쳐 주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변별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에서 크로 획이 하나가 가획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기식성이 생겨요. 그래서 더 많은 바람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할 때 어느 정도의 바람이 나가는지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래서 빨리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줄을 이걸로 끄는 게 맞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빨리 나갔다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항상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기초 문법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쓰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발음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가 나가면 어차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학교 측과 잘 물론 이게 상의가 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잡고 가겠습니다 하면 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거든요. 네, 그렇게 진도가 나가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한 말하기는 조금 들어가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쓰이는 용어들, 교실 용어, 교실 언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주 쓰시는 언어들이나 학교 규칙이나 이거에 관련된 거는 처음부터 이제 진행이 돼야 학교 생활에 적응이 쉽기 때문에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뭐 읽으세요, 들으세요 이런 거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이제 학습자들이 이제 알아들으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자모를 하는 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좀 트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따라하세요 이런 거는 진짜 말을 듣고 따라하고 막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용어들은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개별화 학습을 합니다. 네. 그럴 때 그래서 유인물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교재가 없으면 유인물을 항상 만드셔서 이 친구가 이제 만약에 제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친구는 이제 막 놀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집중력이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어서 다른 친구를 보는 동안 그걸 풀 수 있게 해야 돼요. 네, 그런 방식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개별화 수업을 하게 된다면. 네, 1대1 과외가 되는 거죠. 네. 개별 수업이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한 건 3명, 4명까지인 것 같아요, 한 반에.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이 중도 있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막 한 반에 10몇 명이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원도 없어가지고 막 칠판도 없고 무슨 상록수 마냥 그렇게 막 가르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정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다문화 이제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여러 방면으로 좀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수원시는 수원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저는 수원시 소속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이 또 나눠지게 돼서 지금 제가 있는 학교 중 한 군데는 한국어 반이 3개 반이나 돼요. 그래서 2개 반에서는 의사소통 한국어를 하고 1개 반은 이제 이제 교원 진짜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봐주시고 학습 한국어를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